안녕하세요, 미스터모입니다. 이번 영상은 울산의 장생포를 담아왔습니다. 장생포라고 하면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. 하지만 울산이 고래가 유명하다는 사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. 예전에 포경을 많이 하던 지역으로 다 알려진 곳인데 거기가 바로 장생포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울산의 장생포를 가면은 고래 관련된 박물관이나 마을 같은 게 있어요. 그래서 여행 가시면은 한 번쯤 들려보셔도 좋은데 제가 영상이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담아왔습니다. 같이 한번 가보시죠. 렛츠고! 울산 장생포에 위치한 고래박물관 바로 앞에 있는 주차장이에요. 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는 아닙니다. 유료로 들어갈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고래박물관이나 아니면 모노레일 등을 이용을 하면은 주차권을 무료로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 티켓팅을 할 때 주차권을 받겠다는 꼭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장생포가 고래로 유명한 지역이라는 거는 한 번씩 들어보신 적들 다 있으실 거예요. 고래를 많이 포경하던 그 장소이기도 하고 한데 이 고래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장생포에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희소성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입장료는 유료긴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입장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들어가시면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권은 꼭 받아가시는 게 좋아요. 기본적으로 박물관의 컨셉이 성인을 위한 박물관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이나 청소년을 위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고 눈높이도 거기에 맞춰져 있긴 했었습니다. 대신에 1층에 있는 기획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갔을 때는 좀 미술전 같은 걸 하고 있더라고요. 이제 고래를 형상화한 그런 미술들을 많이 전시를 해놔가지고 어른들이 보기에도 꽤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제가 크리스마스 시즌 직전에 갔다 왔던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크리스마스를 꾸며놓은 그런 장소들도 꽤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고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래도 주를 이루는 박물관이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은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에게 양식도 되고 기름도 되고 뭐 하나 버릴 거 없는 이제 고래 자체의 그런 이로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제 고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포경을 너무 많이 해서 개체수가 줄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동물학적인 부분들 그리고 좀 양심적인 부분들 이런 것까지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단순하게 고래에 대한 그 생물학적이나 역사적인 사실만을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될 미래의 이야기까지 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긴 했었습니다. 성인의 입장에서의 고래는 뭐 맛있는 음식 그리고 바다에 사는 동물 그 이상 사실 생업을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관심이 별로 없는 법인데 여기에 와서 보니까 어릴 시절 동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. 특히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고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환경 문제라든지 특히 이런 것들 많이 준비해놨더라고요. 페트병을 많이 버리다 보니까 고래들이 페트병을 많이 먹어서 큰 위험에 휩싸여 있다 이런 것들까지 잘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. 고래박물관 티켓팅을 했었던 매표소 바로 근처에 모노레일 탑승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. 저도 개인적으로 모노레일 타는 걸 또 좋아하고 언덕 올라갈 때 다리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한번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길래 모노레일을 탑승하려고 도착을 해봤어요. 그런데 실제로 금액이 11,000원이기 때문에 왕복이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저렴한 금액은 아닙니다. 그리고 이제 모노레일이 몇 명 탈 수 있는 그런 큰 게 아니고 한 8명 정도밖에 탈 수 없는 작은 사이즈예요. 그렇다 보니까 좀 흔들림이 있어가지고 고소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조금 무서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. 단점은 사실 이게 한 바퀴 쭉 돌면서 그렇게 경치가 막 이쁘게 볼만한 게 있다거나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었어요. 솔직히 그 모노레일의 가장 큰 강점을 제가 생각한다면은 만약에 이후에 그 산 중턱에 위치하고 있는 고래마을을 가시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고래마을 바로 입구까지 간 다음에 세워주더라고요. 이게 물론 다시 타고 내려올 수도 있지만 그 모노레일을 타고 고래마을까지 살짝 언덕 있는 부분을 걸어서 가지 않아도 된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대신에 역시 생각을 해봐도 11,000원에 주고 내가 고래마을 들어갈 때 걸어서 가지 않고 모노레일 탄다 좀 아쉬울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.
모노레일 타고 오거나 아니면 걸어서 와서 이제 그 장생포 고래마을이라는 곳에 도착할 수가 있는데요. 이 고래마을 또한 이제 입장료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아요. 저는 박물관 모노레일 마을 입장료까지 해서 총 15,000원 정도가 1인당 들었는데요. 실제로 이제 이 마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이제 옛 마을 같은 걸 잘 꾸며놓은 민속 박물관이나 아니면 근대화 박물관 있잖아요.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셔도 좋은데 조금 더 특색이 있다면은 과거 옛 장생포의 그 마을을 잘 그려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고래의 흔적을 좀 볼 수 있는 것도 특징적이긴 했었습니다. 아무래도 예전에 장생포가 고래를 포경하던 그 장소 중에 한 군데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묻어나는 마을이 아니었나 생각은 해요. 뭐 이제 디테일한 부분까지 잘 퀄리티를 잘 살려놓았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다른 근대화 박물관에 비해서 볼 게 많다까지는 잘 모르겠던 곳이긴 합니다. 그래도 내부에서 옛 교복 같은 것도 빌려주고 간단한 식당도 있고 해서 좀 이제 여행을 왔을 때 사진을 찍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한 번쯤 오셔서 구경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입장료가 2,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부담스럽지 않고요. 그리고 지금 보시는 로이 채플먼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인디아나 존스 영화 아시죠? 그 인디아나 존스의 모티브가 됐던 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때 그 울산에 왔었던 적이 있대요. 이때 우리나라의 그 귀신고래라는 고래가 있어가지고 요 고래를 잡거나 보기 위해서 왔었다라고 하는데 요 자료에 대한 내용이 고래 마을 속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인디아나 존스의 모티브가 되는 사람을 좀 알고 싶다 하신다면은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는 곳은 장생포에 있었던 학교를 좀 이제 잘 그려놓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 세대가 아니어서 좀 더 예전 세대의 모습이긴 하더라고요. 그래도 이제 아기자기하게 풍금 있고 칠판 있고 이런 모습들이 저뿐만이 아니고 저의 어머니 세대나 아니면 예전 세대들은 좀 추억을 이제 상기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나 생각은 해요. 그리고 이제 장생포의 고래마을이란 이름답게 그 마을 한켠에선 이렇게 고래를 잡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한때 고래를 잡았을 때의 장비들 이런 것들까지 잘 전시가 되어 있는 건 좋았는데요. 어찌됐든 간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제 동물보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혐오스럽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의 역사였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자, 어떻게 보셨나요? 울산 장생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에 담아봤는데요. 개인적으로는 장생포는 울산에 가보셨다면 한 번쯤은 가보셔도 좋지 않을까. 특히 이제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제가 영상 말미에 담았었던 그 울산의 그 고래마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근대화 마을이나 근대화 민속관 같은 거에 좀 축약 버전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가 과거에 울산의 장생포의 시골을 좀 그렸다라고 보신다면은 조금 더 메리트 있게 다가오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제 울산에 있는 그 고래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고래 생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좀 더 이제 심층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. 물론 이제 어떤 분들에 따라서는 고래를 포경하는 거라든지 뭐 잡는 과정에서 이제 동물 학대 뭐 이런 쪽으로 접근하실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마지막을 봤을 때 환경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메시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양날의 검처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고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박물관 또한 즐겁게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뭐 이제 체력이 좋으신 분들이라면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모노레일은 권장하지 않아요. 모노레일은 이래저래 많이 아쉬워요. 금액 대비로 봤을 때. 만약에 좀 걸으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은 살짝 언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고래마을 같은 거 갈 때 그렇게 힘들지 않으니까 저처럼 이제 딱 모노레일에 하고 타시는 것보다는 이제 나의 체력 상태라든지 상황에 봐서 모노레일을 이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. 지금까지 미스터 모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